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령 채널에서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해 찾아온 복령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60대 이후 정말 많은 분이 겪으실 수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혹시 최근 들어 마음이 괜히 울적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부쩍 기운이 없네,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늘어,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어쩌면 혼자만 겪는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도 혹시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울감이라는 감기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다 늙어서 무슨,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해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의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하고 현명한 방법들을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오늘은 시니어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다시 활기찬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알찬 정보를 선물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마음의 감기, 왜 찾아올까요? 시니어 우울증의 진짜 이유. 자, 우리 어르신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젊을 땐 안 그랬는데 요즘 부쩍 서러워진다. 딱히 기분 나쁠 일도 없는데 마음이 울적하네. 이젠 나도 늙었나 보다. 저는 많은 어르신을 만나 뵙다 보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끔 마음의 감기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많은 변화가 오듯 마음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오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내가 이상해서 그렇다고 오해하고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이런 마음의 감기가 왜 더 자주 찾아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크게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삶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 가장 먼저 상실감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을 비우면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매일 시끌벅적하던 집이 조용해지면 마음 한켠이 뻥 뚫린 듯 허전해집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하게 되면요, 삶의 활력소이자 의미였던 일터가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함이 찾아오기도 해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이별을 겪는 것도 우리 마음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상실감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는 거죠. 2.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바로 건강 문제예요.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삐끗하고 여기저기 아파오죠. 혈압약, 당뇨약, 매일 먹어야 할 약은 늘어나고 병원 신세도 자주 치게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이젠 정말 한계인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우울감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니까요. 3. 혼자라는 생각,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만남도 뜸해지고 젊은 세대와 대화하기도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따라가다 보면 숨이 턱 막히죠. 나는 이 사회에서 뒤처지는 건 아닐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스스로 외딴섬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사회적 고립감이 되는 거예요. 본론 이 외딴섬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세상으로 커뮤니티 추천. 어때요,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을 콕콕 찌르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요, 손을 내밀고 작은 문만 열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곳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황금 같은 커뮤니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은 보물창고.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노인복지관입니다. 아유, 거기는 뭐 뻔한 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천만에요. 요즘 노인복지관은 예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아주 알찹니다. 컴퓨터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법, 건강체조, 노래교실, 서예, 심지어는 외국어 배우기까지.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댄스 스포츠를 배우셔서 전국 대회에 나가시기도 했다더라고요. 또 점심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곳도 많으니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다 보면 하루가 정말 즐거울 거예요. 처음 가는데 뭘 어떻게 해? 싶으시다면 용기 내서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생각보다 환한 얼굴로 반겨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 늦깎이 배움의 열정. 평생학습관. 두 번째는 바로 평생학습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생업에 바쁘셔서 못다 이룬 꿈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악기를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위해 자격증을 따고 싶다거나 하는 꿈 말이죠. 평생학습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며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꽉 채워줄 겁니다. 3. 함께 나누는 보람. 봉사활동 단체. 세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환경미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재능 기부를 통해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존재구나 하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사실 나 자신을 돕는 일과도 같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잊고 지낸 젊은 시절의 열정도 되찾아보세요. 4. 온라인 세상의 새로운 친구. 인터넷 동호회.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도 다양한 세상이 열려있죠? 네 번째는 바로 온라인 동호회입니다.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셨다면 관심 분야의 온라인 카페나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그래도 어렵다면 주변의 자식이나 젊은 층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산악회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정모에도 나가볼 수 있죠. 요리, 독서, 영화 감상 등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먼저 소통하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5. 걷기만 해도 친구가 생기는 동네 공원. 앤드 둘레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동네 공원이나 둘레길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둘레길이나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죠.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 가볍게 산책만 해도 오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고 대화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걷는 운동으로 몸도 건강해지고 우연한 만남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우리 주변에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다시 연결되겠다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외로움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본론 3. 감기 똑똑하게 이겨내기. 시니어 우울증 극복 방법.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의 감기를 똑똑하게 물리치는 방법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혼자 끙끙 앓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나를 위한 작은 규칙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 첫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규칙이야? 하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마음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안정감을 찾고 마음에도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흐트러졌던 생활에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2. 햇볕 아래 몸 움직이기. 두 번째는 바로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별히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동네 한 바퀴를 걷는다거나 집에서 맨손 체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내 우울감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이 힘든데 무슨 운동이야? 싶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을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 나만의 즐거움 찾기. 세 번째는 나만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취미, 예를 들면 바느질, 낚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잊고 지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 아니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보기, 웹툰 보기, 아니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평생학 습관에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고요. 무엇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열정과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4.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바로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입니다. 혹시 하루 동안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쁜 일, 슬픈 일, 서운한 일, 짜증나는 일. 이런 감정들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짧게라도 일기를 써보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 나에게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 같은 아주 사소한 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연습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5. 자연과 친구 되기. 다섯 번째는 자연과 친구 되기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러 멀리 여행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집 앞 화분을 가꾸거나 공원에 가서 나무와 꽃을 보며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훨씬 편안해져요. 자연의 푸른 기운과 상쾌한 공기는 우울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핸드폰은 내려두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그 자체로 위로가 될 겁니다. 6.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여섯 번째.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로도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정신과에 간다고? 나이가 몇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내 건강을 챙기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죠. 우리 주변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가까운 병원 등에서 마음 안의 건강을 돌봐주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약물치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회복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혜로운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꼭 잡아주세요. 다시 피어나는 내 삶의 황금기를 응원하며 사랑하는 복령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오시느라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볼 시간은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감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고 나를 사랑하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반짝이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으시다면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빛을 더해줄 황금 같은 정보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